1997년 미국 애리조나주 축구장 크기만한 UFO를 다수가 목격했던 피닉스 라이트와 유사한 사건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1976년 10월 14일의 가을밤, 청와대 상공에 미확인 비행체 12기가 포착되어 대공사격까지 가한 사건입니다.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가 서울 상공에 개비행체가 나타나 교전 중이다 는 걸 듣고 나가봤더니 비행체들이 서울을 향해 반원을 그리며 진입하고 있었고 국군이 대공포를 1시간 이상 발포했지만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했음에도 12개의 비행체는 경로를 이탈한 미항공기 한 대로 정정되어 보도되었습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1980년) 치악산에서는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18토막 난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토막살인 같은 엽기살인이 드물었고 시체가 하도 잔혹해 언론에 공개되지 못하고 비밀리에 수사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이 미스터리로 남은 이유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살해 도구는 보통 초기에 추정되지만 살해 도구를 찾기는커녕 추정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에 절단된 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매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18부위를 아주 매끄럽게 토막냈습니다. 해서 누가 했느냐보다는 무엇으로 절단했느냐가 더 논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 관계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외계인이라도 와서 그랬던 건가? 추정컨대 어쩌면 냉동시킨 후 토막냈을 수도 있겠네요. 냉동육의 단면이 매끄러운 것처럼 말이죠. (1984년 11월 19일) 경북 도교육이 상황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상원씨가 도지사, 교육감, 대한초능력계 회원 등 20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초능력을 증명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날콩 20여 개 중 6-7개를 3분 만에 3에서 15cm의 크기로 싹을 틔우고 나침반과 시계를 손도 대지 않고 돌려냈습니다. 숟가락을 구부리다 제임스 랜디에게 구라로 밝혀주고 포켓몬이 된 유리길라의 초능력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정보기관에서는 학자금 등을 일체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를 도울 수 없겠냐고 요청했으나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무마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한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지금도 초능력을 갖고 있냐고 물었는데 당시에는 실제로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잡생각이 많아지면서 소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성환 씨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연찮게 초능력을 사용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것일 뿐.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답사에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 쌓여진 108 돌탑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108개였는데 관광객들의 훼손으로 현재는 80여 개만 남아있는데요. 이 탑은 조선 말기에 태어난 도인 이감용 씨가 수십 년에 걸쳐 기도를 하며 쌓았다고 합니다. 미스터리한 점은 이곳은 지형적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여름에 태풍이 오면 언덕에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웬만한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지만 이 돌탑은 100여 년 동안이나 자리를 꼿꼿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탑에 사용된 돌 중에는 어린아이만큼 큰 것도 있는데요. 외소한 체구의 이감용 씨가 어떻게 운반하여 키가 닿지 않는 높은 곳까지 쌓았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2012년 4월 수원 오원춘이 자택에서 20대 여성을 강간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쇄골 이하 몸 전체가 365조각으로 발라진 채 발견된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현장 초기 수사를 맡았던 형사는 웬만큼 끔찍한 것들은 다 봤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사건의 시신을 보고는 극심한 후유증이 시달려 밥도 못 먹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오원춘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히는 시비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잔인하게 시체를 훼손하는 경우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용직 노가다꾼인 오원춘의 집에서 핸드폰이 4대나 발견되었고 한 번에 몇천만 원씩 되는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주위 CCTV를 보면 의문의 여자가 망을 보듯 서성거려 논란이 되었는데 이는 공범 가능성을 추정케 합니다. 결정적으로 오원춘의 집에는 시체를 처리하기에 최적화된 소각장이 있었으며 주변에서 사람의 요추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발견되었고 냉장고에서는 시체 일부분이 봉투에 담겨져 발견되었습니다. 오원춘은 1심에서 살인과 인육 제공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인육 제공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은 과연 단순 강간 살인 사건이었을까요? (1600년대) 쓰여진 강해군 일기에는 주민들이 목격한 미확인 비행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강원도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UFO가 나타났는데요. 이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자 강원감사가 직접 조사하여 주민들이 증언한 UFO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간성군에서는 햇무리 모양의 형태로, 강릉부는 큰 호리병으로, 춘천부에서는 큰 동이로, 영양부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숫대야 모양이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SBS 드라마 별의 손 그대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5월 1일) 경북 문경시의 한 채석장. 이곳을 지나던 양봉업자 일행은 뜻하지 않게 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속옷만 걸친 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채석장 한가운데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신. 분명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대략적인 조사를 마친 후 사체 부검에 착수했는데 시신의 신원은 인근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57세 김모 씨였고 직접적인 사인은 목 부위에 감긴 끈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타살의 흔적이나 단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시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복부를 찌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과 발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 드릴, 결정적으로 김씨의 필체로 추정되는 십자가 도면과 계획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씨가 죽기 전 예금과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 주변을 정리한 정황으로 보아 자살로 종결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문으로 남는 건 정말 홀로 자살한 것이 맞느냐는 것과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십자가형을 제안했느냐는 겁니다.